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린스퍼 어학원의 브라이언입니다. 오늘 힘을 쫙 빼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학원 상담을 오시기 전에 학원의 색깔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보통 학원들은 이런 걸 공개를 잘 안 하죠. 상담 때 하는데 저는 굳이 숨길 이유가 없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예비 중1 커리 및 학원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최라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 있는 사진은 학원 로비에 들어오셨을 때 바로 이제 방송실 화면과 컨시어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린스퍼 학원의 예비 중1 커리 및 학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3일절인데요. 그 상담을 드렸습니다. 모산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요. 네, 굉장히 순수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보통 그때는 막 설레기도 하고 기대 반, 그 다음에 긴장 반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일단 학원 자 많은 분들 이런 질문 하시죠.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근데 참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막연한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 요리를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반적인 것에 좀 매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학원을 다니면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냐면 첫 번째,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자, 결론. 이게 지금 학생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글을 읽었어요. 영어로 된 글을 읽었는데, 그 영어로 된 글을 읽으면서 학생이 읽고 나서 여러 차례 읽습니다. 읽고 나서 정리하는 겁니다. 보시면 새롭게 알게 된 어휘나 구문이 보이죠.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정리 노트입니다. 글자를 되게 이쁘게 쓰는 이 학생인데요. 자, archaeologist, ruins, scholars, residents, scavenge, leftover. 그 다음에 civiliza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모르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추한 의미조차 쓰게 합니다.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학자야. 그다음 이거는 왠지 모르게 지역이라는 뜻 같아. 그 다음에 스칼러 너무 귀엽죠? 교수님이라고 썼어요. 그다음 레지던스 흐흐 이렇게 애교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스캐빈지는 스캔. 그 다음에 leftovers 그대로 썼죠? 남은 이상. 다음 civilization 모르겠음. 이 학생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표현에 거침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그 다음은 공부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영사전 혹은 학생에 따라서 영한사전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찾았어요. 고고학자라고 찾았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를 또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고학자는 고고학이란 뭐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본인이 국어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적중 여부. 나는 뭐 절반은 적중했네. 학자라는 건 알았네. 자, 영상 보시면서 느낌 오나요? 공부는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측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영어의 모든 단어를 알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지문을 독해하면서 느낀 점. 솔직하죠. 이 글을 보았을 때 귀찮았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처음에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 점점 흥미가 생기고 재미있었다. 약간 가식이 들어있는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예, 전에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독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단어들도 많았고 영어 문장이 어색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단어를 찾아낸 후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발전한 것 같다. 처음에는 잠이 와서 하기 귀찮았지만
모든 것을 끝내고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니까 스스로 뿌듯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는 멘토로서 사인을 해줬고요. 우리는 자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는 주 3회 90분 수업을 하면서 무슨 요일에 수업을 합니다. 라는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질문을 이 학원을 보냈을 땐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조금 바꾸면 그 질문은 저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 확실한 방점을 찍어 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오케이. 네, 학원에서 일반 학원과 저희가 좀 많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학생들 대부분이 영영사전을 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현재 어휘력으로 인해서 보기가 힘든 학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영사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영사전이에요. 자, 보통 greenhouse effect라고 하게 되면 이 단어를 학생들은 온실 효과라고 외우죠. 그런데 이 온실 효과가 뭔지는 대략으로 알지만 만약에 영어 설명을 들었을 때 혹은 본인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gradual warming of the air surrounding the earth as a result of heat being trapped by pollu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온실 효과를 알기 위해서 이걸 찾았지만 또다시 이 안에서 이런 동그라미 치는 단어들로 인해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단어들은 언젠가는 다 외워야 할 단어입니다. 그러니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예, 제가 1지구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 처음에 영영사전을 왜 봐요 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나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영영사전을 봐야 한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공부하는 어휘가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보는 것이 일반 학원과 좀 많이 다르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할 단어 억지로 100개, 200씩 외우고 무의미하게 테스트 치면서 결과 받지 말고 10개를 외우더라도 제대로 외우자라는 것이 저희가 가진 철학입니다. 다음 독해의 주제는 기초부터 상위 레벨까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성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장점. 근데 영어 지문을 딱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글은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문체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과 영어 실력을 같이 가져가면서 동시에 학교 내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네, 가장 대표적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신은요. 여기에 보면 자본주의는 비판받아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을 딱 지워요. 그리고 비판받아왔다라고 질문을 주고요. 이걸 영어로 쓰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criticize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이 단어가 비판하다거든요. 그럼 이 단어를 변형할 것,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쓸 것 이런 단어를 줍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를 아까 방금 보셨던 has been criticized로 하는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은 정해진 틀 안에 아이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령만 익히면 돼요. 기본 실력만 갖춰있다면. 근데 진짜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가서 무너지는 애들은 중학교 때 그 성적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A, B, C, D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A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A, B, C, D 등급으로 나뉘어질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다 A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유는 이 문제가 쉽기 때문이에요. 네, 이 문제가 쉽기 때문입니다. 변별력이 없습니다. 이마저도 안 된다면 이제 영어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되죠. 그다음 수업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즐거운 재밌는 주제의 책을 선정을 해서 읽고 자 여기 보시죠? 그 읽고 해석 숙제도 나가고 두 번째 단어 찾고 그다음 이걸 받아쓰기 하고 세 번째 여기에서 나온 영문법을 공부를 하며 여기에 대해서 에세이를 씁니다. 물론 반에 따라 다릅니다.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저하고는 잘하는 학생들만 갈 거야. 예, 잘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잘하기만 하면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초 실력의 학생들은 기초 레벨에 맞게 가는 거예요. 천천히. 예를 들면 지금 수업하는 학교들은 경남외고, 유라고, 수남고, 부산국제고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어떤 주제를 할까요? 당연히 이런 주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사생활과 공익보호. 딱 봐도 문장이 길잖아요. 그런데 이걸 쪼개놓고 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세계사 좋아하는 학생들 많더라고요. 홀로코스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면서 배경 지식을 알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웬만한 것들은 다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영어 많이 하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15시간씩 약 10년을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건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 15시간씩.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학생들 얘기하는데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영어는 하루에 1시간씩 10년을 하는 것보다 10시간씩 1년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얻은 노하우를 학생들과 공유를 하면서 하나하나 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한국 여성 스포츠는 유리천장인가? 근데 이 화면을 지우면 한국어예요. 한국어를 보고 한국어 요약하고 모르는 어휘 찾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지 학원에 와서 영어만 배우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자 정리 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 독점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독점을 모노폴리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예문과 본인이 창작한 예문까지 쓰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넓혀 나가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프린스퍼가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만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3분 정도 걸렸네요. 저는 지금까지 프린스퍼 어학원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